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태선의 중독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여러분 평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연초에 소망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가 정은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12년 전 6세 아동을 무참히 성폭행하면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이가 고작 1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문을 나서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던 우리의 법 의식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이때 정말 어찌 보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비정한 아동학대가 16개월 된 정은이가 겪고 있었고 마침내 그 어처구니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던 양부모에 의해서 소리 없이 죽어간 안타까운 정은이 사건이 보도되자 자, 정으로 치자면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우리 한국인들은 발끈하며 그 인면수심의 양부모에 대해서 격정의 분노를 쏟아냈죠. 자기 딸보다 더 기도를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로 많이 했다는 둥 이러니까 너무 정말 저희는 너무 잘 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치 정은이가 생명을 잃은 것이 우리 모두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자책감을 통감하면서 함께 슬퍼해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어린 정은이에 가는 길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어 줄게 하는 약속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분하게 이성을 갖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의 현실들을 지켜보면서 그 당사자에 대한 분노와 비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돌 한 번 던짐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개선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개선의 노력을 통해서 아동학대와 개인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그 사회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 무엇이 문제이고 또 무엇이 잘 되지 않았고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고 성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정인이가 구조될 수 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뼈가 부러지거나 우리가 찢어져서 그러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로 사진을 보기 그러니까 무혐의로 나왔겠죠. 근데 너무 부러지거나 찢어져야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제가
7년에 인턴을 했는데 새벽 한 2시쯤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술을 안 먹었는데 어쨌든 아이는 어떤 상태냐면 발바닥이 세로로 쭉 찢어져가지고 발바닥이 이렇게 쭉 거의 반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 근육하고 다 보이는 상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아내분한테 TV를 던졌는데 TV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이 발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그냥 발만 찍으면 안 돼요. 이런 아동 학대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스켈레탈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찍어봐야 돼요. 아동 학대가 맞으면 예전에 다쳤던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 소리를 지르는 거지. 꼬매라고. 그냥 꼬매래. 너무 폭력적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응급실 가면은 좀 보호가 좀 되잖아요. 의료진이. 그때는 진짜 보호가 안 됐어요. 저는 인턴이었고 응급의학과 3년차 선생님 중에 여자분이 그날 밤에 당직을 서고 있었거든요. 오늘 한국 사회가 정은이에게 보여주었던 슬픔이 단지 값싼 동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제2, 제3의 정은이가 부모나 사회로부터 이와 흡사한 학대 속에 남모르는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문화 환경이거든요. 이를 또다시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제인가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빌라에서 홀로 출산하고 그 아이를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영하의 혹한에 내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또 8세 된 여아를 살해하고 자살한 엄마의 사건들이 또 엊그제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홀로 남게 된 그 아버지조차도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죠. 아동학대로 인한 사상이 줄을 잇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에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까지 사과를 한 건 담당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는 비난이 큰 탓입니다. 실제로 소아과 의사가 마지막 3번째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경찰은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양부모의 말만 믿었습니다. 이 병원을 조사한 건 정인이가 숨진 이후였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고 어떤 법적, 사회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 상담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어 왔던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참혹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월 13일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정인 양의 명복을 빕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최후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명,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휘관이 직접 관장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1차, 2차 신고가 있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동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가 모니터링 되도록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조기에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 자치경찰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은희 사건처럼 매스컴이 보도로 인해서 표면화될 때에는 그때 잠시 온 나라가 온통 걱정 속에 쌓였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사회 심리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죠. 문제가 밖으로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눈으로 봐도 남이 하겠거니 하며 지나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보통의 정서라서 이곳 미국인들처럼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 가다가도 돌아와서 그 사람의 필요한 도움을 해결될 때까지 도와주려 하는 이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차이를 이곳 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에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이고 감성적으로 격분하며 정의감에 휩싸입니다. 그러다가 차츰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슬그머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바로 그런 정서가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머리로만 지식을 쌓았지 그 이론을 실제 생활에 적응하려 하는 창의력과 적용의 정신이 결여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욕이나 자신감이 좀 없는 편이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단체 사회에서는 일단 최고 상사의 결정에 눈치를 보며 단지 따라가려 하는 수동적 심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윗사람이 불만만 없으면 그저 복지부동의 삶이 편안한 거지요.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이런 처참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의 공무원 사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분야를 담당하거나 관련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매일 출근만 하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내일이니 대책회의하고 전문가 양성하고 하면 이런 처참한 일이 어디 그리 쉽게 초래하겠습니까? 모두 다 일하러 가서 뭔 짓들 하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기사 예전에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회사 간부쯤 되면 출근 도장 찍고 곧바로 어젯밤 과음이 덜 깬 탓에 사우나로 달려가서 몸 푸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한국의 고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고 있으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목소리는 이상하게 변조되어 인터뷰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국인의 심리가 이상하게 변해간다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래도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심리가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아무튼 아동학대, 이것은 지금 당장 한국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인가요? 그 두 부서가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이나 복지 선진국들의 정책과 강령들을 벤치마킹하고 또 국내의 대학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임상을 토대로 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 육성 과정을 하루빨리 개설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동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주어서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남의 자식 또한 소중한 우리 사회의 미래 자산이다라고 하는 건강한 시민의식을 확립시키는 노력이 확실히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며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정쟁에만 빠져있는 정치권의 이른바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국민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치관이 확립된 법관들을 육성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에서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미리미리 국가가 예방해주고 또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제대로 그 교정 과정과 범죄자들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감찰을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오늘 한국 사회에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